네, 2부에서는 먼저 국민들을 들쑤셔 놓고 이제 슬그머니 뒤로 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살로 낮추자고 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에서 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텐데 민현주 의원께서는 5살로 낮추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에요. 단, 그 만 5세 입학이 가능해지는 게 되려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돼서 만 5세로 가는 건 박순애 장관이 처음에 했던 멘트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수석이 했던 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공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등한 교육 시스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거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도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거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리고 결론적으로 나와야 하는 걸 마치 목표인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교육부 장관의 지금 톤하고 사회수석 톤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도 공론화를 하라고 그랬지 폐기한단 말 안 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뜻인데 교육부 장관은 이걸 덜컥 폐기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더 비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덜컥 나왔다가 덜컥 폐기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건 네, 정말 교육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백년대계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냥 들이대니까 네. 이게 뭐야 하고 놀라는 거고. 일례로 만 5세가 입학이 가능하려면요. 선진국에서처럼 아이들이 딱 입학한 다음에 교실에 딱 정자세로 앉아서 쓰기 하고 듣기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책도 보고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놀이하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나라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덜컥 만 5세 취약 그것도 뭐 무 자르듯이 뭐 1cm로 자르다 1.5cm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뭐 1.5년씩 뭐 앞당긴다 12년에 걸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을 냈어요. 우리 네. 천하람 위원장은 실례지만 애들이 네, 저 아들이 지금 7살이라서 7살. 예. 이제 초등학교 내년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땡긴다고 만 5세로 땡긴다고 하면 뭐 직접 대상은 아니겠지만 사실 예. 지금 제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인프라가 돌봄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뭐 발전이 되고 한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7살 교육 과정도 그 누리 교육 과정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는 보통 굉장히 뒤에 있는 겁니다. 꽤 많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론화 단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이걸 너무 쉽게 이렇게 뭔가 접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이거 뭐 국정이 장난이냐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할 거면 뭐 예를 들면 저희 당 의원들이랑 좀 해서 토론회부터 먼저 한번 열어보고 그런 다음에 뭐 교육청이랑 상의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가야 되는데 저도 좀 너무 공론화하는 형태가 조금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웠던 게 사실 초등학생 입학 연령을 5살로 낮추는 거는 엄청난 교육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있을 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든지 그리고 국정 인수 과제로 채택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인수 과정에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이 의견을 냈다라고는 언론에서 이제 전해지고는 안철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는 뭐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저도 뭐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건 장기 과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까지 공론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여론을 모아보겠다 정도로 미리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은 맞습니다. 김두수 대표 학부모 단체와 이제 박순애 장관이 간담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좀 직접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답을 이제 학부모들이 받아냈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서는 박순애 장관 본인이 일단 이게 임명될 때부터 이게 이제 본인이 신분적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스타 장관들이 좀 나와서 뭔가 국정을 주도해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 문제를 좀 분산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걸 이제 부족한 거를 한꺼번에 이제 만회를 하려고 좀 뭐 흔히 하는 말로는 오바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도 실력인데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대로 정말 이제 공론화 과정으로 가면 되는데 좀 맷집을 가지고 그냥 뭐 끝없이 그냥 또 후퇴를 해버리니까 교육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꽤 토론해볼 거리가 있다. 예. 그리고 뭔가 조건이 아까 조건이 되면 또 어떤 걸 바꾼다면 그리고 이것 자체 5세가 목표가 아니라면 상당히 뭐 지금도 뭐 입학은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또 한 번 또 아마추어적인 이런 게 나타나고 만 것 같습니다. 송금은 의원 지난 정부 때도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학기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학기가 좀 다르니까 네네. 그걸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8월 학기 시작으로 해보자. 예. 9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해보자고 그래야 했다가 뭐 안 유학 됐죠. 가는 것도 네. 이거 연령을 낮추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크죠.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김두수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인사난맥상의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좀 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많은 호세 입학이 장기적으로는 과제일 수 있지만 현 상태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공교육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아이 엄마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를 1학년에 보내면서 직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이 이슈를 던졌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주정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그런 글도 네. 많이 올라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정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의 세 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각, 집권 여당. 대통령이 뭔가 좀 뭐 실수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각이 받쳐주고 또 그게 또 좀 안 되면 집권 여당이 좀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각이 오히려 사고를 치면 대통령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각이 잘 받쳐드려야죠. 예. 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 봐봅시다. 집권 여당도 지금 천하람 위원장 일단은 비상 상황으로 인정을 하고 비대위로 가는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정배 의원의 위장탈당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위장탈당보다 더 안 좋은 위장사퇴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 기적의 순환 논리입니다.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근데 이 비상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절차적으로 최고위원회에는 참여해야 된다. 의결해야 된다. 아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요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안 맞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퇴한 사람이 표결에 참여한 거든지 아니면 사퇴를 안 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 안 되는 그때그때 하는 기적의 순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도 법률가로서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그리고 저희 당이 저는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책을 갖고 싸우는 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일 때 국민들이 저는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뭐 입만 열면 법치, 준법, 원리 원칙, 공정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당에 있는 당원 당규는 정작 안 지켜요. 뭐 저희 법조인들도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들이 제일 법 안 지킨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이게 농담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권 여당인데. 그리고 저는 저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이다라는 의결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항상 입만 열면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사실이죠. 그러면 당원들이 전체가 다 투표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저희 당의 가장 높은 권력의 근원입니다.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출된 당대표를 아직 임기도 남아있는데
전당대회보다 하부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 상위의 민주적 정당성 날려버릴 거야. 당원들 투표한 거 다 소용없고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날리려고 하면 선출된 당대표 얼마든지 날릴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극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이라고 말이라도 하지 말고 의원이 우리 당의 주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저는 이 전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뭐 지금 보니까 최재형 의원도 비상 상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뭐 선언하셨던데 이렇게 정말 소수의 의원들만 문제의식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송금주 의원 보시기에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나요? 오늘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법률가시니까. 예. 아니,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셔가지고요. 농담입니다. 사실 정당성이 없죠.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의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의 내규를 자기들이 지킬 것을 정관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배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번 가처분 신청이라도 한번 걸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직 전 대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한번 법원에 가져가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한데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 버리면 대표가 2명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민현주 의원. 네.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은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당이잖아요.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이렇게 다툼까지 오게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타협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듯이 당원 당규 계속 지금 방송마다 나오고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이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뭐를 제의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걸 들은 건 없어요. 전 들은 건 없는데 그 다 전 단계에서 저는 협상 타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인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쉽게 물러나거나 쉽게가 아니라 아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오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사실 정치적 결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2011년도에 그만뒀던 것도 사실 그 밑에 최고위원들이 던지면서 끝까지 버티지 않고 결단을 한 거고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해서 대표직 내려놓고 내가 법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한 건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당내 지도부,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극과 극으로 그냥 마주보면서 달리는 열차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금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라고 해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다른 카드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정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조치보다는 뭐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그런 기회조차도 아예 제거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남은 카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남은 카드는 법원에 가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를 통해 싸우는 것.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권하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권성동 대표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권성동 대표도 결단을 안 하고 있고 원내대표직을 결단을 안 하고 있고 원내 지도부도 결단을 안 하고 있고 정책위 의장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당이 거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 이상 단계로 가고 있는 지금 거죠. 결단해야 될 사람은요 딱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고 아까 말씀에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권력적 관계로 보면 대통령이 주인입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준석 당대표와 내가 어떻게 정치적 그 타협 일종의 협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그 어떤 마음의 결심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갑니다. 윤핵관이 자기 마음 뭐 대통령 그 마음을 뒤에서 팔아가면서 온갖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윤리를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도 이 휴가 기간에 마음을 바꿔서 내가 대통령실 완전 인적 쇄신하고 두 번째 당을 다시 원위치시키겠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지금 대통령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냥 당 전체를 이제 들었다 바꾸겠다는 건데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 후유증이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법적인 대응을 하면 분란이 생기고 당이 힘들어지니까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대응이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효주 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선출해 준 당원들과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여기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릴래라고 하기에는 그 선출해준 사람들의 무게감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당에서 너무 쉽게 직을 막 던져요. 임기가 남아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번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호감이나 뭐 선입견 같은 걸 다 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금 당원을 고치자는 게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송금주 의원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교과서에 직무대행이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은 당대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리 비웠을 때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게 뭐 입원이나 뭐 업무를 하기 어려운 해외 출장, 장기 출장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예로 듭니다. 그럼 당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살아있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이제 직무대행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대표의 그 정당성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바꿔야죠. 그럼요. 그럼 이거는 대학교의 동아리도 이런 식으로 회칙 만들면은 제가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때 이 사람 몰아내야 되니까 이거 만들다가 또 나중에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좀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그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지선이 그냥 뚫린 행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버리면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고 법적인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뭐 승률이 거의 90% 이상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데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이렇게 법적으로 당의 지위를 당대표 지위를 확인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대한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 소송과 같은 행태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웬만하면 같이 살지 이혼까지 해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카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전국위원회에서 사실은 당을 바꾸더라도 확실한 그 마무리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까지도 남아 있고 그래서 만약 비대위를 열어서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뽑을 때 이 당헌을 다 마무리하더라도 그때조차도 이게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신당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관계법 자체가 양당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행태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옛날처럼 지역적 기반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나마 옛날에 보면 이제 김종필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도 상김 시대에 이런 게 가능했는데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뚜렷한 세대적 구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가능한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당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의 정의당이 존재하듯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옛날 잣대에 지금 갇혀 있는 바로 건 그 아닌가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들어요. 무너져 내리고 집권당이 무너져 내리면 가능성이 있죠. 집권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 역사에 1, 2, 3당이 다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유일합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국민들 마음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진 당은 그렇다 치고 이긴 당은 왜 비대위를 하냐. 저는 저희가 선거 이긴 기분이 안 나요. 지금 요새 보면은. 예.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러운 심정입니다. 사실 저희 집권 여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저희 국가 운영의 3대 축 중에 하나인데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납득하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정부, 내각, 집권 여당 이 3축인데 3축이 지금 뭔가가 좀 잘 안 맞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정치는 여당, 야당, 뭐 또 제3당 뭐 이렇게 1, 2, 3당이 있는데 다 비대위 체제고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왜 권력을 그렇게 사유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권력을 좀 공유하는 원을 크게 그리면 될 걸 왜 대통령 중심으로 좁게 그려가지고 배제시키려고만 하는 건지. 아니 뭐 다들 표면적으로는 뭐 선당 후사 말씀하시니까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할 때마다 걱정으로 끝나는 시사 일본지입니다. 최송화님 하루하루 징하다 징해 요즘 코미디 프로가 안 되는 이유 알겠다. 공공논 쓰시는 분 이번 정부와 여권 한탕주의 같습니다. 미래 정부는 생각 안 하고 내배만 불리는 정치 같습니다. 도금양님 공정과 법치는 토리가 물어가서 없어요. 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제작진이 뽑은 댓글은요. 아까 은유를 잘 섞어서 글 써주신 분이죠. 바다별장님 그리고 또 한 분 공공논 쓰시는 분 이번 정부와 여권은 한탕주의 같다는 지적 주신 분 두 분 저희가 BHC 치킨 쿠폰 그리고 글램무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민현주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